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굳이 앞에 나서지 않아도 자연스레 사랑받고 호감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주변에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6가지 특징은 아주 특별하거나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참 묘한 점은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잘난 척하거나 앞장서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을 얻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저렇게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지라고 부러움을 사기도 하죠. 이 시간을 통해 그 비결을 살짝 살펴보려 하니 편안히 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전체적인 개요를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답장이 빠른 사람, 두 번째로는 여러 번이라도 기꺼이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 네 번째 남의 말을 먼저 들어줄 줄 아는 사람, 다섯 번째 상황이 바뀌어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소한 약속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 특징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왜 이런 분들이 앞에 나서지 않아도 자연스레 사랑받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마음속으로 나도 예전에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미 잘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더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한다면 이 기회를 통해 조금씩 개선해 보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빠른 답장을 참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연락을 보냈는데 답이 오래 걸려서 애가 탔던 적이 있으신지요? 요즘은 휴대전화를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시대여서 답장이 늦으면 상대가 바쁜 건가 왜 이렇게 안 오지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서운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하느라 정신없거나 다른 사정으로 즉시 답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엔 괜히 내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점차 서운함이 커지고 혹은 연락이 두절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급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바로 확인하고 회신을 준다면요. 일이 잘 안 풀려서 애가 탈 때 신속한 답변을 받으면 문제가 뚝딱 해결될 수도 있고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빠른 답장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지요. 물론 늘상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기에 때로는 빠른 답장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활 패턴에 맞춰서 내가 가장 여유 있는 시간에는 되도록 메일이나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을 주도록 습관을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상함은 이렇게 작은 습관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스럽게 모든 연락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빨리 답해주려 노력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훨씬 편안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여러 번이라도 기꺼이 사과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나 불편함을 주었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과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던져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내 진심이 담긴 태도를 보여줘야 상대방이 그 마음을 느낍니다. 똑같이 미안해라는 말을 하더라도 허둥지둥 말로만 빨리 끝내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있지요. 진정한 사과는 상대를 제대로 바라보고 마음을 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냥 빨리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저 말로 사과해두면 잊힐 텐데 이런 생각 말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큰 잘못이 아닐 때는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끝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소한 일이라도 자주 반복되면 상대방은 언젠가부터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니까 그냥 그렇지 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노력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실수를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 하는구나 라며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어떤 분들은 입버릇처럼 미안해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말이 그냥 습관처럼 들리면 진심이 잘 안 전달될 수 있으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내가 이러이러하게 행동해서 혹시 마음 상하셨으면 정말 죄송하다. 한 번만 이해해달라.
이후에는 주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의 과정을 솔직히 보여주면 훨씬 낫습니다. 사과가 습관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를 낮추고 상대가 어떤 기분이었을지를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꾸준히 연락을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연락이 필요할 때만 오는 친구나 지인이 떠오르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연락을 받는 입장이라면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마음 한구석에 꺼림칙한 기분이 들면서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늘 안부를 물어주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가끔 연락을 챙겨주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누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있고 지내기 쉬운데도 내 근황이 궁금해서 연락을 주었다면 그 마음이 고맙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실 연락 자체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그마한 수고를 계속 보여주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데서 차별점이 생기는 거죠. 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혹시 자녀들이 예전보다 연락이 뜸해졌다고 느끼신다면 서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 먼저 연락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로가 조금만 노력해도 한결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상대방이 말하도록 배려하고 그 말을 잘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대화를 하다가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중간에 끊어버리고 내 이야기를 우선하기도 하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상대방 말을 가로채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잔뜩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내 입장에서만 실컷 말하고 상대는 말을 채 마치지도 못한 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늘 나만 말하면 듣는 사람은 좀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못하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상대는 결국 나와의 대화를 기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경청하면 상대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특히 60대 이상 되신 분들께서 모임을 하거나 가족 모임을 할 때도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들어보면 어떨까요? 아, 그런 생각도 있구나 하며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도 있고 상대도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느껴서 반갑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위치가 바뀌거나 직책이 달라지니 갑자기 변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재산이 늘거나 권력이 생기면 일부 사람들은 갑자기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반말을 서슴지 않거나 예전에 친근하게 대하던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식으로 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인생의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신뢰가 쌓입니다. 지금은 내가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은 승승장구해도 언제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는 법입니다. 태도를 바꾸지 않고 일관성 있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승진했건 재산이 늘었건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쳤건 관계없이 쭉 믿고 지낼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르신들이 흔히 말하는 의리가 있는 사람, 인격적으로 든든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잠시 주변에 뒤돌아 앉은 분들이나 오랜 친구 관계를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누가 과연 상황에 따라 내게 다르게 대했는지 혹은 나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점검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소한 빚이나 약속도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끔 아주 작은 금액을 빌리고는 갚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소액을 안 갚아도 상대가 별말 안 하겠지 싶어서 넘기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작고 큰 문제가 계속 겹치다가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돈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소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어길 수 있는 약속일지라도 누군가는 그 약속을 꽤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어기고 늦거나 아예 오지 않는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상대는 내가 이 사람에게는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작은 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 더 큰 일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반면에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내가 빌렸으면 꼼꼼히 기억했다가 돌려주고 사소한 약속이라도 챙기는 사람이 있다면 신뢰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이 약속을 어겼을 때 상대방이 화를 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도 괜히 미안해서 꼭 지키고 싶어지는 마음, 이런 마음이 결국 서로를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굳이 앞에 나서지 않아도 남들에게 자연스럽게 사랑받고 호감을 얻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빠른 답장으로 상대를 안심시키고, 둘째, 여러 번이라도 사과할 줄 아는 진정성을 지니고, 셋째, 꾸준한 연락으로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며, 넷째,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경청해주고, 다섯째, 어떤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마지막 여섯째, 사소한 빚이나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모습입니다. 잠시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겠습니까? 나는 연락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도중에 끊지는 않았나? 혹은 상황에 따라 사람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는 않았나? 혹시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보면 어쩌면 한두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고 다만 이 사실을 깨닫고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쌓였기에 더 지혜롭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나서서 요란하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방법은 의외로 소소한 데서 시작합니다. 큰 소리 치지 않고도 예쁨 받는 사람은 바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겠죠. 말은 많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성실함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친해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특징이 어르신들의 일상이나 인간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곁에 계신 이웃이나 지인을 떠올리면서 내일은 안부 전화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혹여나 잘못한 일이 있었으면 뒤늦게라도 사과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천이 결국 큰 관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과거의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했던 분은 없나요? 혹은 직장 동료나 가족 중에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듣지 못했던 적은 없었나 회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정돈해주고 수많은 관계를 다시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배운 점들을 실천하시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다가오고 내 삶도 한결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너무 늦기 전에 조그만 행동 하나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요. 6가지 작은 습관이 나와 주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쌓아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